전주의 대형 음식점 놀이방에서 놀던 아이가 부상을 당했는데도 업소 측의 시설을 방치해 원성을 샀습니다. 놀이방 시설은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맞은 초중고교에서는 보건 위생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 의료원에 격리병상을 마련하고 선별 진료소 운영 기관도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거점 관광도시 4곳 중에 전주시가 포함돼 향후 5년간 1,300억 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전주의 한 식당 안 놀이시설에서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없이 부서진 기구까지 땜질에 사용해오다 벌어진 일인데요. 이런 음식점 내부 놀이방은 늘고 있는데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식당 어린이 놀이방. 미끄럼틀 지붕 위로 한 아이가 올라가더니 그대로 떨어집니다. 미끄럼틀 난간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진 아이는 신체 일부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아이 옷이 찢긴 점으로 볼 때 파손된 놀이기구에 아이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야 이제 자지러지게 울고 볼 수도 없게 이제 온 힘을 다해서 가리고 저항을 심하게 했죠.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기분이죠. 식당 측은 시설에는 문제가 없었고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놀이시설이 뭐 안 좋아가지고 막 찢어지고 이거는 인정하는데 본인이 얘기 계속 내리다가 원래 안 내는 곳인데. 당시 지붕 위를 위험하게 오르내리는 아이는 다친 어린이뿐만이 아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00석 규모의 대형 식당인데다 매번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겁니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 그거는 아마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실내 이거는 굳이 상주를 안 해도. 음식점 내 해당 놀이기구는 왕구로 분류돼 고정식 미끄럼틀이나 그네와 달리 등록 대상조차 아닙니다. 당연히 5년간 단 한 차례도 관계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파손된 부분을 테이프로 감은 채 일주일가량 운영했습니다. 이런데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나가다가 키즈존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식당 쪽에 나가는 50만 원짜리 팔아먹으면서 100만 원짜리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는다면은 문 닫으라는 얘기죠. 등록 대상인 음식점 안 고정식 놀이시설만 도내에 모두 115군데인데 왕구류로 분류된 놀이기구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사실상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음식점 안 놀이방에 정확한 실태 파악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오늘부터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가 도내에도 20곳이 넘는데요. 확산 속도가 빠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대응 요령을 전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한 달 남짓 방학을 마치고 등교한 초등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반 학생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확산에 주의해야 하는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 귀를 기울입니다. 학생들은 적잖이 우려했지만 대응 요령을 충분히 듣고 배운 후에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안은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 같아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 같아요. 그냥 손을 대충 씻었는데 앞으로는 30초 이상은 손을 씻어야 되겠다고. 해당 학교는 개학에 앞서 3차례에 걸쳐 학부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맞춰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중국 현지를 다녀왔는지 친인척 중에 방문자가 없는지 꼼꼼히 조사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친척까지도 다 전수조사했는데 다행히 저희 학교는 이렇게 없어요. 도교육청은 첫날 21개 교회에 이어 이번 주 150개 초중고가 개학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개학 연기나 휴교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했습니다. 공무나 연수로 중국에서 활동을 한 뒤 귀국한 교원 90여 명과 개별적으로 중국에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앞서 보도한 대로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4명이 나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는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막연한 공포감보다는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을 다녀온 뒤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격리됐던 도내 20대 남성은 지난 22일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다른 2명의 도내 의심 환자는 물론 국내 확진자와 접촉했던 도내 거주자 5명도 현재까지 별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확진 환자가 4명까지 늘어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이나 잠복기 전염 가능성까지 보고돼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난의 경우, 재해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 능동감시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라북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시군의료원에 격리병상을 마련하고 선별진료의료기관 17개소를 지정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연수에 나선 학생들도 조기 귀국시켜 하루 2번씩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3천여 명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고 새학기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 보건당국은 지나친 공포감은 경계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소화기 증상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냥 호흡기 증상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증상 감염이다, 잠복돼 전파시킨다 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전라북도는 중국에 다녀온 뒤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고 특히 손 씻기와 마스크 사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도내 대학들의 중국인 유학생 관리와 교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중국인 유학생 980명의 68%가 이미 고국으로 귀국했는데 이들이 등교하는 다음 달에는 자가격리 조치나 주기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대학교는 다음 달로 예정된 중국 내 자매 대학과의 연수를 취소하고 중국 교환학생 파견 계획은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위생용품을 보급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청별로 예비비를 활용해 마스크와 소독제, 소독약 등 바이러스 차단 위생용품을 신속히 구입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면 정책 공보관실에서 사안을 접수해 민첩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0%는 서울에서만 머물다 떠난다고 하죠. 정치와 경제는 물론 관광 산업에서까지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셈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에 거점 관광 도시를 육성하기로 했는데 우리 지역 전주가 포함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거점 관광도시 후보에 오른 지역은 총 9곳입니다. 서류와 현장 심사, PPT 발표 등을 거쳐 최종 선택된 도시는 강원 강릉과 경북 안동, 전남 목포, 그리고 우리 지역 전주입니다. 전통 문화 브랜드가 가장 확고한 도시로 한옥마을의 관광성을 도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도전 당시만 해도 전주의 선정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연 경관이 훌륭한 여수나 문화, 역사 인프라가 충분한 경주 등 쟁쟁한 경쟁 도시가 많았습니다. 전주가 관광도시로 최종 선정된 이유는 전주만의 성장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옥마을과 젊고 이국적인 갱리단길을 활용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한 저력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전주를 넘어 도내 시군을 촘촘히 연결하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역시 더 큰 주목을 받은 배경입니다. 대부분 다 해안선을 다 끼고 있는 관광지죠. 사실은 가장 한국적인 전주 다음으로 승부해서 세계적인 언론의 주목받는 데는 저희가 유일했고, 전주시는 향후 5년간 정부 지원금 500억 원과 시 도비 800억 원 등 총 1,300억 원을 투입해 관광도시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전주시가 600억 원을 따로 투입해야 하고 투자 지역도 한옥마을 주변에 국한돼 있어 더 많은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만금의 추가 수질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종료되는 2단계 수질 대책이 73%의 내부 개발 상황을 가정해 추진됐지만 현재 개발률은 38%에 불과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발표될 새만금 수질 연구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 판매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만 9천 대에 달하던 상용차 판매 실적이 2018년에는 5만 2천 대, 작년에는 11월 말까지 3만 8천 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주력 시장이던 동남아는 관세 장벽에, 선진국은 환경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개발 중인 신형 특화 차종 배정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민주당 출마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당내 후보 적격 심사가 벌써 3번째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전현직 의원들은 출마 선언을 이어갔고 민주당 후보들 간에는 세대결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민주당 출마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총선 예비 후보로서의 김 전 대변인의 적격 여부를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생겼다는 건데 벌써 3번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변인 사퇴로 이어졌던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의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아 김 전 대변인과 당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조사 소위원회가 이 추가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그 보고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출마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힘있는 여당 재선 의원이 돼 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어서 관련 상임위에 좀 들어가게 된다면 좀 더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력해서 김춘진 전 국회의원도 김제 KTX 혁신역 신설 등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며 김제보안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주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등 전현직 의원 9명이 최영재 예비 후보를 지지한 데 이어 이병철 도의원 등 전현직 의원 9명은 이상직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세대결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 거주자 등 저소득층 14만여 명에게 74억여 원을 들여 마스크를 보급합니다. 마스크는 1인당 50매가 지급되며 도는 사업자 선정을 통해 오는 3월까지 보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 평가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 상승한 것으로 도는 부패 방지 추진 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등 7개 과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대형 폐기물 쓰레기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전주시는 휴일과 주말에도 24시간 내내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받기로 해 평일 낮에만 처리가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배출 품목과 장소, 예정 일자를 입력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설 명절 기간 미륵사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왕실 사리장엄전이 펼쳐지는 국립익산박물관과 미륵사지에는 설 연휴 10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이 같은 방문객 수는 박물관이 개관하기 전인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1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익산시는 500만 관광도시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이 연내 첫 삽을 뜹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공사가 시행하는 육상 1구역 90메가와트 설치 사업이 올 하반기 시작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육상과 수상 등 2.3기가와트 발전 사업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744메가와트 발전 규모로 주민 참여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한 해 도내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257개소를 적발해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2개소에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 내용은 수입산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닷새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62건으로 지난해 127건에서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사상자 수는 지난해 251명에서 올해 101명으로 60%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절도와 폭력 등 형사사건 검거율도 77.8%로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장수군에도 세워집니다. 장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군민 모금을 진행해 목표액인 4,400만 원을 달성했으며 당초 8월 14일이었던 소녀상 건립 기념 행사와 제막 행사는 다음 달 28일 한누리 전당 앞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진안군은 중고생들 등하교를 돕기 위해 올해도 통합 택시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학교까지 4km가 넘고 버스 간격이 1시간을 넘는 학생들로 택시 요금은 500원이며 다음 달 7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진안군은 5년 전부터 통합 택시를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이용 학생은 208명입니다. 임실군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직접 챙기는 찾아가는 이동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도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동 건강검진은 오는 4월 2일까지 실시되며 검진 대상자는 지역 가입자 중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와 직장 가입자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 등이며 혈액검사, 구강검사 등 국가 암 검진입니다.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